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. 이 허그의 인정감정평가 제도 때문에 요즘 등록임대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.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한번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정부 믿고 성실하게 사업해 오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불만이 터져 나오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.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중요한 정보들만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이게 사실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막상 현장에서는 이 방식 때문에 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인정 감정 평가라는 거요. 허그가 지정한 감정평가 법인 통해서만 평가를 받아야 이게 보증보험 가입이 되고 하니까요. 이게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. 오늘 그 명분하고 현실의 차이, 이걸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. 네, 가장 먼저 좀 혼란스러웠던 지점은 역시 제도가 너무 갑작스럽게 도입되고 변경됐다는 점인 것 같아요. 2021년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것도 그렇고 최근에는 허그 인정 감정평가 방식이 필수가 됐잖아요. 그것도 아주 급하게요. 자료 보니까 불과 며칠 차이로 기존에 받아놨던 감정평가서가 그냥 종이 조각이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. 맞아요. 5월 말에 받았는데 6월 초부터 무효다.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. 근데 더 큰 충격은 그 허그 통해서 새로 받은 감정평가액이요. 이게 이전 시세는 물론이고 심지어 몇 년 전 평가액보다도 훨씬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. 네, 몇 년 전보다도요. 네, 보내주신 자료에도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죠. 한 달 만에 건물 가치가 13.5%가 떨어지고 어떤 곳은 8개월 만에 3억 5천만 원이 그냥 사라지고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. 이건 뭐 단순히 시장에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낙폭이 너무 크죠. 아, 반토막이라니? 그건 좀 심각한데요? 그렇죠. 결국 이런 현실과 좀 동떨어져 보이는 허그표 감정가가 결국은 성실한 사업자들의 자산을 너무 예측 불가능하게 깎아내리는 거 아니냐. 이게 핵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허그 입장에서는 그 임대인이랑 감정평가사랑 짜고 시세 부풀리는 거, 소위 업감정, 이걸 막으려고 한다. 이렇게 설명하잖아요. 허그가 선정한 풀 안에서 무작위로 배정하니까 객관적이다. 이런 논리인데요. 네, 바로 그 객관성 확보 방식에 의문이 좀 제기되는 거죠. 자료 보면 과거 민간평가서는 비교 사례를 10곳 넘게 분석하기도 했는데 허그 인정평가는 단 한두 곳 샘플만 보거나 심지어 딱 한 곳만 보고 가격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.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. 아, 샘플 수가 너무 적다. 네, 그렇게 되면 건물의 어떤 개별적인 장점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월세가 최근에 막 올랐다던가 하는 실제 시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. 객관성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그냥 획일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.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게 이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점 같아요. 평가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의를 제기할 공식적인 창구가 사실상 없다면서요. 자료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정말 큰 문제 중 하나예요. 내 재산 가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죠. 그렇죠. 돈은 사업자가 내는데 네,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평가 과정은 깜깜이고 결과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따지기도 어렵고 이러면 누가 신뢰하겠어요. 이런 불통이 불신을 더 키우는 거죠. 이렇게 감정가가 낮아지면 이게 그냥 기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당장 보증보험 가입 한도액 자체가 낮아지니까요. 그렇습니다. 그게 결국에는 기존보다 더 낮은 보증금으로 다음 계약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 또 임대료 5% 증액 상한 규제가 딱 걸리는 거죠. 그 규제랑 맞물리는군요. 네, 한번 보증금을 낮추면 그게 새로운 5% 인상의 기준점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시세가 올라도 보증금을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금리나 물가, 건축비 같은 건 다 오르는데 내 자산 가치는 허그 평가 때문에 묶여 있고 임대료 올리는 것도 제한되고 정말 이중 삼중고네요. 맞아요.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. 심지어 혹시라도 한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멀쩡한 사업장까지 전부 동결될 수 있는 그 연대 책임 부담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정말 복잡하네요. 종합해보면 전세 사기 막겠다는 목표는 정말 중요하지만 이 허그 인정 감정평가 제도가 현실에서는 너무 급격한 자산 가치 하락, 소통 부재, 또 다른 규제들과 맞물리면서 좀 성실하게 법 지켜온 임대사업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을 주고 있다. 이게 보내주신 자료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. 듣고 계신 당신께서도 정책의 좋은 의도와 실제 현장의 결과 사이에 좀 간극이 크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시장의 신뢰라는 건 결국 투명한 절차 그리고 합리적인 소통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또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운영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좋은 목적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. 네, 그렇군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사기 방지라는 이 중요한 사회적 목표와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선량한 시장 참여자들의 권익 보호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까요?